김소월이 그 언어적 감각, 언어적 표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시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여보고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강의하고 있는 바깥은 비가 지금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빗소리가 스며들어서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월 90주기 특집 3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텍스트는요, 김소월의 합장입니다. 김소월의 합장 전문을 한번 잘 감상해 보십시오. 합장 김소월. 나들이 단 두 몸이라 밤빛은 베어와라. 아 이거 봐, 우거진 나무 아래로 달 들어라. 우리는 말하며 걸었어라. 바람은 부는 대로. 등불빛에 거리는 해적여라. 희미한 한이편에 고이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 폭도 가까인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여라. 밤은 막 깊어 사방은 고요한데 이마적 말도 안 하고 더 안 가고 길가에 우두커니 눈 감고 마주서서 먼 산절의 절 종소리 달빛은 지새어라.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소월의 시편 합장. 그 많은 사람들이 김소월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글을 쓰고 해도 합장을 안에 놓고 논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는요, 합장하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인사를 하고 또 불보살에게 이게 절을 하는 그런 어떤 공손한 행위가 되겠는데요. 김소월의 그 보기 드문 불교적 소재의 시편이다. 김소월은 소재가 주로 민속적인 것, 특히 민속적인 것 중에서도 무속적인 것, 샤머니즘과 관계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기척문화, 토착문화와 관계되는 소재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는 그다지 많지가 않는데 좀 이례적인 김소월 시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연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참 이게 원문을 보면 심표가 많습니다. 심표 다 살렸습니다. 심표 하나하나가 김소월 시의 호흡과 관계되는 겁니다. 리듬과 관계되기 때문에 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기법은 오늘날 표기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의 표준적인 표기법으로, 규범적인 표기법으로 되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1년이 3행, 2년 3행, 3년 3행, 마지막 연은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0행시가 되겠습니다. 4연 10행시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김소월 그 언어적 감각, 언어적 표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시다. 김소월이 아니면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한 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때까지 이 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것을 한번 미리 지적을 해두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이 하는 것은 외출이죠. 나갔다 들어온다고 해서 나들이죠. 나들이 단 두 몸이라 밤빛은 베어와라. 밤빛이 베어온다는 것은 초저녁 때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감, 옅은 어두움. 방명 다음에 바감, 낮, 그러니까 밝음에서 방명의 단계에서 약간 어둑해지는 밝음의 단계에서 또 약간의 어두움이 깃든, 옅은 어두움이 깃든 것은 바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두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달이 뜨면 여전히 그래도 바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밤빛은 베어와라 하는 것은 바감이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바감이 스며드는구나. 이 바깥이. 아, 이거 봐. 우거진 나무 사이로. 계절적인 어떤 배경은 아무래도 겨울 같습니다. 왜?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보통 여름 같으면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때는 해 지기 전에 절에서 종을 칩니다. 절에서 종 두 번 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한 번 치고 저녁 때 한 번 종 칩니다. 새벽에는
28번 치고 저녁 때는 33번 칩니다. 아 근데 우거진 나무라고 해서 저는 여름을 생각해요. 우거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빼곡이 있다는 것이지 잎이 무성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거졌다 하는 것은 빼곡하게 나무들이 서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달빛이 안에 새어 나오죠. 이 시를 보면 달빛이 새어 나온다고 바로 이행에 나오거든요. 늦은 봄이나 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보통 해가 남아 있을 때 절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해가 자꾸 짧아지면 해진 다음에 종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해진 다음에 종소리니까 이게 제 생각하기에는 겨울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겨울인지는 깊은 겨울인지 초겨울인지 아니면 늦가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잎 이야기가 좀 없거든요. 그냥 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으니까 우거진 나무 아래로 달 들으라. 달이 드는 것이 잎이 무성하면 달이 들지 않습니다. 달 들다 이 말은 숲에서도 달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숲에서도 달빛이 새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말하며 그러더라. 지금 남녀 두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부부 관계 있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일례의 종에도 부부가 이렇게 갱근하게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애인 관계보다는 부부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말없이 걸어서라. 걸었구나. 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령형이 아니라 김소월 씨는 대부분 라 하면 감탄형이다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김소월은 라라고 하는 감탄형 의미를 굉장히 많이 구사한 시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자, 이 참 도치법이 기가 막히죠. 앞에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말하며 걸어서라 하는 것은 산문적이죠. 우리는 말하며 걸었구나. 바람 부는 대로. 뚜렷한 목적이 없이 길을 가다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2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등불빛에 거리는 해적여라. 해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있는데 김소월은 표기를 하이적이다. 하이적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표준적, 규범적 표기에 의하면 허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거, 손으로 이렇게 덜 추워내고, 무슨 안에 치는 거, 휘젓는 거, 새나 닭들이 활개를 치는 거, 이런 것들이 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불빛에 거리는 해적여라. 이 말은 등불빛으로 인해 거리는 집이나 가게를 해 짓는 듯 하는구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등불빛으로 인해 거리는 집이나 가게를 해 짓는 듯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등불빛에 거리는 해적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미한 한의편에. 나는 한의편, 원래 원문에는 한어편이라고 되어 있고 편자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편인가? 아니면 한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어편은 우리 순수한 말로, 토박이 말로 서쪽을 하너이라고 합니다. 하너이. 그래서 서풍을 뭐라고 하느냐? 한이바람, 하너이바람. 그래서 한어편은 서쪽입니다. 희미한 서쪽에. 희미한 서쪽에서 이런 뜻입니다. 고이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 고이 밝은 하는 것은 달빛이 고이 밝은 그 뜻입니다. 달빛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달빛이 고이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 이건 넣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뺐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줄이 가장 작거든요, 지금. 이게 줄 길이가. 그러니까 달빛이 이를 넣어도 충분한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대단한 표현입니다. 달빛의 방명으로 인해 환한 그림자가 어른되고 해야 되겠네요. 어른되고. 이 뜻입니다. 달빛의 방명으로 인해, 달빛이 약간 엷은 안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방명으로 인해 그림자가 환하단 말입니다. 환한 그림자가 어른되고, 이 아득이다 하는 것은 어른된다 이 뜻으로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 최고의 아니라 경지다. 표현력에 있어서 폭도 가까인 쉼표.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이라. 퍽도 가까인. 가까인을 어떻게 김소월은 표기했느냐? 가에다가 시옷. 받침 시옷. 갓. 흰 하고 쉼표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현대표기법으로. 가까운. 권영민 선생의 김소월 시전집에도 주석에 이것을 본문을 어떻게 현대어로 바꾸냐. 가까운. 가까이 있는.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바꿨느냐. 가까인. 흰은 아니에요. 가까인 이렇게 표기를 현대 표기법으로 바꿨습니다. 가까이는 부사입니다. 부사에도 조사가 붙습니다. 아까 퍽도 하는 것도 도가 보조사거든요. 퍽 해도 되는데 퍽도 했거든요. 퍽도 가까인. 가까이 부사는 보조사. 이렇게 결합된 형태다. 그러니까 가까이 부사와 는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 그래서 퍽도 가까인 하는 것은 아주 가깝게는 그 말입니다. 아주 가깝게는. 참 다른 시인 같으면 흉내조차 내기 힘든 시적인 고급 문장이다. 이 시적인 고급 문장을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까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하면 완전히 시적인 본래 맛이 지금 사라져 버리거든요. 퍽도 가까이인 쉼표. 이 말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깝게는 쉼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이라. 이것도 이 사람을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지금 저녁 이야기인데 왜 풀밭에 이슬이 아니라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슬은 언제 나옵니까? 새벽 이슬 아닙니까? 풀밭에 이슬이나 풀이슬 하면 새벽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학자 이희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희일. 경북 북부지방에 그 양반들 많이 사는 곳에 그래서 재릉이지 지방. 장계양이라고 하네요. 저 음식 디미방 유명한 그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희일. 그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 장형호라고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태계 이황, 태계의 제자가 장형호고 그 사람의 외손자가 이희일인데 그 이희일은 태계 학파의 적통을 계승한 태계 학파의 거두입니다. 뱃을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1619년에 태어나서 1672년에 세상을 떠난 17세기 때의 사람인데 존재 필첩이란 저서에 보면 한글로 된 시조 작품도 수록해 놨습니다. 몇 편 연시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말하기 전에 이희일은 동생 셋째, 둘째인데 이분이 셋째가 그러니까 장계향의 아니 셋째가 이현일인데 가람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형 못지않은 대학자인데 인조반정 이후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아니 선비들이 아니 뱃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서론 노론 중심이니까 이분들은 태계 학파는 남인이거든요. 근데 인조반정 이후 한 300년 동안에 유일하게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장희빈 때 장희빈이가 왕비할 때 한 5년간 그 덕을 보고 가람 이현일은 이조 판서까지 올라갔는데 장희빈이 죽고 나서 또 저쪽에 기양 갑니다. 기양 가고 소로는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97%가 일당 독재였다. 서인 노론계통의 97%가 일당 독재였다. 우리나라 당파는 사실 당파가 아니에요. 일당 독재예요. 하여튼 이희일은 학자로서 우뚝 선 사람이고 이현일은 이조판서를 했으니까 경상도 선비로서는 그 보기 드문 조선 후기에 이조판서를 했으니까 대단한 재령이시 집안인데 장계양 여인의 아들들이 그 후손이 그 이문열인데 소설가 이문열이 이희일을 직계 후손인지 이현일을 직계 후손인지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근데 누구의 직계 후손이라도 대단한 직계 선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희일의 그 시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조 한 편 초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난다. 그러니까 초전에게도 풀이슬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난다.
그 이거 보면 풀밭에 이슬이 번쩍이라 하니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 때문에 그 김소월이 이게 왜 그 갑자기 안 해요? 또 저녁 때인데 왜 새벽이 나오냐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에 저희가 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지 않겠느냐. 자연한 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70 가까운 평생을 도시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슬 하면 새벽 이슬이거든요. 이슬, 풀밭에 맺힌 이슬 뭐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저녁에 있으니까 이게 뭐가 헷갈리거든요. 이것을 내가 고심을 해서 막 뒤져보니까 마침 이희일의 시조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 하는 것까지 찾았어요. 퍽도 가까인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여라. 참 이 한해는 경지입니다. 하나의 경지입니다. 이거 김소월 아니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각각 흰을 가까운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는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이는구나. 참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넘어갑니다. 밤은 막 깊어. 이제 막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녁이니까요. 그리고 해가 짧은 아마 겨울 저녁일 겁니다. 사방은 고요한데, 지난번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 프랑스 시인은 또 이렇게 저녁이 좋은 때라고 하는 시를 공부했습니다만, 사방은 고요한데 이마적, 김소월의 시의 원문에는 이마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까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도 아닌 것 같고, 마침 찾아보니까 이마적이라고 하는 지금 현행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마적. 소월은 이마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적이 뭐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지나간 얼마 동안의 가까운 때, 한자로는 간경이라 한다. 간, 사이 간자에다가 무렵 경 하는 5시 경 할 때, 5시 무렵 할 때 이 경자를 써서 간경이라고 하고,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예문도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예문 3개 중에 1개를 갖다 제가 이를 적어 왔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한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마적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이런 예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마적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미 김소월은 100년 또 저 전에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적, 가까운 때에 말도 안 하고 두 사람이, 부부 두 사람 혹은 애인 두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더 안 가고 길도 더 가지 않고 길가에 우덕하니 눈 감고 마주 서서 서로 눈 감고, 왜? 종소리가 들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는 거예요. 우덕하니 눈 감고 마주 서서 마지막 연 혹은 또 마지막 행, 먼 산 쉼표, 산절의 절종소리. 산절은 한자로 산사라고 해야 우리가 더 안에 지금 간섭적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절종소리.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절종소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살려야 되지 않느냐. 종소래, 소래. 해방될 때까지는 소리는 전부 다 소래였습니다. 윤동주 씨도 소리가 없습니다. 소래. 1950년대까지도 이 남인수 노래 가사에도 풀벌레, 소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고 소래라고 되어 있는데,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이 소래가 없어지고 소리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윤동주 씨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소리가 풀벌레, 소래. 그래서 나는 이 소래를 살리는 게 시의 맛이 아닌가 해서 의뢰를 이렇게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현대표준으로 소리로 바꿨습니다. 그냥 소리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먼 산, 산절의 절종소리. 김소월은 절종소래. 쉼표, 달빛은 지새어라. 달빛은 지새어라. 뭐 지새다 하는 것은 사라지다,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행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종소리 쉼표 달빛은 지새어라, 이것을 제가 지금 산문적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종소리를 듣는 밤의 달빛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구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구나. 달빛은 지새어라. 우리가 예사로 넘어간
김소월의 명편 하나를 오늘 가지고 이렇게 내가 꼼꼼하게 언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소월의 합장. 김소월의 합장이라는 시를 보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장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합장 김소월. 나들이 단 두 몸이라 밤빛은 베어와라. 아 이거 봐 우거진 나무 아래로 달 들어라. 우리는 말하며 걸었어라. 바람은 부는 대로. 등불빛에 거리는 해적여라. 희미한 한이편에 고이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 폭도 가까인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여라. 밤은 막 깊어 사방은 고요한데 이마적 말도 안 하고 더 안 가고 길가에 우두커니 눈 감고 마주서서 먼 산 산절의 절 종소리 달빛은 지새어라.